안녕하세요. 이지서트의 김동래 이사입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동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지서트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티티 쉴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자원 빅데이터.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그리고 마침내 가이드라인에 최적화된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티티 쉴드가 탄생했습니다. 익명성, 다양성, 근접성 등 KLT 보호 모델을 적용한 아이덴티티 쉴드는 데이터 간의 동질성을 이용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솔루션으로 개인정보 보호 15년 경력의 보안 전문 기업인 이지서트가 국내 최초로 시험평가를 받아 안정성과 적합성을 인증받은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인메모리 기술을 통해 대용량 빅데이터 속에 있는 개인정보를 고속으로 실시간 탐지하고 정확하게 비식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식별 조치 이후 데이터 결합까지의 업무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다양한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쉴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이제 완벽히 비식별화되었는지 추론을 해볼까요? 이런 나이와 성별 등 다른 정보를 통해 재식별하는 추론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아이덴티티 쉴드는 익명성 수준인 K값을 3으로 설정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는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속성자까지 모두 비식별 조치합니다. 비식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재식별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계하면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광, 의료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 IT 등 수많은 사업 분야에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빅데이터로 말이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거대한 물결, 빅데이터가 만드는 또 다른 세상, 아이덴티티 쉴드가 다가오는 빅데이터 시대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네, 동영상을 보셨고요.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화 기법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라는 테마입니다. 이전까지의 아마 교육들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였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빅데이터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하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이지서티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입니다. 어제도 한 섹션을 맡아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 기록과 관련된 오남용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2015년 미래부로부터 85억의 R&D 비용을 받아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비식별화 조치 기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수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DB상에 쌓이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쌓이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개인정보가 탑재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유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통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같이 연구과제를 지금 4차년도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를 하고 이를 유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많이들 빅데이터 하면 듣는 데이터 프리존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비식별 조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빅데이터 안에서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를 하고, 비식별된 데이터가 유통이 됐을 때 행여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오남용이 될 가능성을 따라서 향후에는 이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과제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들이 자동화 개인정보 탐지 기술, 그리고 정책 기반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KLT라고 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에 대한 고속 비식별화 기술, 그리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개인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실시간 통합 관리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큰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 안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부분은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한 기폭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앞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저변 확대가 된다면 여러 기업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들이 정책관리 레이어, 데이터 수집 레이어, 데이터 처리 레이어, 데이터 제공 레이어와 관련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아키텍처입니다. 정책관리 레이어 부분에서는 개인에 대한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사용자에 대한 식별, 인증, 그리고 감사,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파일 업로드라든지 하드과의 연계,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의 RDBMS의 연계,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매니징,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대한 커리와 관련된 매니저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연계돼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구간 암호화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돼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검출, 여기 안에 패턴 매니지먼트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인정보 필터링이라고 한다면, 검출이라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10가지 유형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일반적인 10가지 유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패턴도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SNS 상에서 아니면 다른 대용량 데이터하고 우리가 조인을 했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군번이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면허증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묶였을 때 개인정보가 다시 한번 조인해가지고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시각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고전적 비식별 처리,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라든지 삭제라든지 마스킹에 대한 부분, 고전적 처리, 그리고 가명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익명성에 대한 부분. 올해 5월 25일 날 그 GDPR 가지고 비식별화에 대한 용어 정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명화와 익명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금융보안원에서 이번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KLT 프라이버시 모델과 관련된 익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비식별 처리된 후에 걔가 적합한지에 대한 비식별 수준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함에 따라서 암호화나 완전 삭제, 그리고 결합을 위한 임시 대체키에 대한 생성 부분이 저희가 비식별 조치 아키텍처로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기반에서 아이덴티티 실드라고 하는 제품이 시장에 런칭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이미 이제 GS 인증이라든지 VMV를 통한 공인인증 기관을 통한 성능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BMT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인된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식별자와 속성자를 자동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식별자와 속성자라는 부분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번호라든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식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식별자는 무조건 삭제를 해서 개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속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본 데이터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고전적 비식별 조치 기법과 KLT 프라이버시 기법이 적용된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고전적 비식별 조치라는 것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5개 항목의 17가지 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LT 프라이버시 모델을 적용했을 때 안전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KLT 프라이버시 모델에 대한 안전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저희는 한전을 통해서 고속 분산 비식별 처리와 관련한 30테라의 2,500억 건의 빅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준수, 그리고 고속 분산 처리를 통한 비식별 처리에 대한 처리 속도 강화, 비식별 조치 단계별 절차에 따른 자동화 기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적 방식의 비식별이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주민번호, 성명, 입실일자, 연령, 병명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명 처리라든지 총계 처리라든지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와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전적 비식별에 대한 기법들인데, 휴머스틱 가명화라는 것은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김땡래, 제 이름이 김동래인데 김땡래라든지 아니면 홍길순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민번호를 삭제한다거나 마스킹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 연령에 대해서 범죄화시킨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고전적 비식별 조치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LT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고전적 비식별 처리를 했을 때에도 마스킹이나 암호화나 삭제를 했을 때에도 다른 빅데이터와 연계를 했을 때 얘는 노출 가능성이 있다, 유출의 우려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KLT 프라이버시 모델을 가지고 그러한 재식별과 관련된 부분을 또는 추론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의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 데이터 집합에서 K의 개수, 로우의 개수 이상으로 만들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법이고요. L에 대한 부분은 민감 정보들이 있습니다. 병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에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을 L 값을 얼마 이상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K하고 L을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 데이터를 가지고 보았을 때 전체 민감 데이터와 분포 차이를 봐서 T 이하, 1 이하로 만드는 프라이버시 모델이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K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어택이라고 해서 연결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렇게 K 값을 3 이상, 5 이상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질성 공격이나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의해서도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L이라는 L 다양성에 대한 기법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로 보여졌을 때 쏠림 공격이나 유사성 공격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T 근접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이러한 기법
기법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이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 대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K는 3이나 3 이상, 또 일반적으로 5 이상 쓰고 있고, L은 2 이상, 그리고 T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손실이 많이 되면은 활용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어떤 데이터의 속성, 유용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서티가 이러한 기법과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방법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식별 조치 검증 툴로 소개를 했었었는데, 어디서든 비식별 조치를 해오면 얘를 검증할 수 있는, 결과값을 줄 수 있는 자동화된 검증 툴로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은 실제 필드에 들어가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방법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빅데이터를 끌어오는, 빅데이터 플랫폼 하둡이라든지 이런 걸 끌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끌어와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하이브 쿼리라든지 SQL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연계하는 부분, 연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았고, 데리고 온 이러한 컨텐츠들이 자동화돼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고, 자동화된 데이터를 눈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았을 때 시뮬레이션 해서 비식별 전 단계에서 이 데이터의 유용성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환이라고 해서 고전적 비식별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서 봤을 때에는 분석가들이 이 빅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라든지 대출 정보에 대한 분석 툴을 만들 때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동 방식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KLT 자동화된 방법론을 통해서 값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식별 처리와 관련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부의 인, 외부의 내부에 1명, 외부에 2명에서 적정성 평가위원들이 들어와서 이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는데,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도 자동화 처리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쪽에서는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처리, 비식별 처리, 연계 부분이 있는데, 전처리 단계에서의 빅데이터의 연계 부분,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 관리, 대부분의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메타데이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 메타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들을 가져와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의 유형 관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탐지,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가공으로 전처리가 들어간다면, 실제 비식별 처리 부분에서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개방형 데이터 셋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데이터를 정교화 처리해서 저희 쪽으로 비식별 화면으로 저희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비식별 화면 쪽에서는 고전적 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KLT 프로세스에 의해서 비식별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처리된 비식별 정보를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빠져 있는데, 비식별 정보를 원본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둘 거냐, 아니면은 비식별 DB를 별도로 둘 거냐도 하나의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같이 둘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큰 이슈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식별 처리와 관련된 이력 DB를 가지고 있으면 비식별에 대한 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력에 대한 부분을 해시를 떠놓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저희 기관에서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수요기관에서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다른 기관 넘기거나 오용을 해서 쓰게 되면은 책임 추적성과 관련해서 증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포탈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때 대용량에 대한 지금 한전은 30테라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대용량 데이터를 뭐 3테라까지는 주지는 않더라도 1테라만이라도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작은 사이즈의 비식별 처리 시스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웹 포탈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쪽에서는 제공 데이터에 대한 정의라든지 실시간 정보에 대한 제공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작년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전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전처리 부분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러 유형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메타 정보를 시각화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단순히 이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클릭만으로도 데이터를 끌고 와서 SQL 생성해 주는 부분, 그리고 연계 유형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면 다음에 비식별 처리를 할 때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 DB하고 데이터 DB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데이터에 대한 변환 부분. 데이터에 대한 변환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시간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컨텐츠, 사용자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로우하고 컬럼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엑셀로 보면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 큰 데이터 30테라짜리를 피보팅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포 통계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 SQL 하이브 쿼리를 통해서 SQL 코드를 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굳이 이 SQL 코드를 계속 만들어드리지 않아도 사용자가 쿼리를 재사용함으로 해서 업무 절차의 개선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형 데이터에서의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규화 표현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규화 표현식을 통해서 컨텐츠들이, 개인정보들이 자동으로 저희가 식별해서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문을 여러 글자들을 써가지고 내용을 상신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라는 것이 개인정보, 뭐 신용카드 번호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명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을 통한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패턴을 더 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처리 쪽에서 저희가 컨텐츠들을 정제를 했다면 이제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화면상에서 우리가 비식별 처리를 할 때 얘가 유효한 값인지 유효하지 않은 값인지를 화면을 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 정보를 보았을 때 얘가 K값 안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는 데이터인지, 만약에 K값 안에 들어오지 않는 데이터를 K를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뭉그러뜨린다라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K값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K를 그 작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K를 잘라냄으로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준식별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식별자는 주민번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쭉 뿌려보면은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잘릴지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별자에 대해서도 기준 미달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다 자동화 처리되어 있고요. 고전적 방식의 비식별 처리에 대해서도 클릭을 하시면 비식별 조치 기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KLT 프라이버시 모델 역시도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기법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K값, L값, T값의 수준을 설정을 해서 자동화를 하든 이러한 부분을 자동 처리되어 있고, 결과값에 대해서 KLT에 대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다운로드된 파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식별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접속 로그 및 통합관리, 오남용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식별 처리를 하는 거고, 이 비식별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정보 제공자들, 요청자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상 행위, 부정 사용에 대한 의심 행위를 탐지하고 오남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비식별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례로 SK텔레콤하고 저희가 비식별 처리와 관련된 SK 브로드밴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쇄망 안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러한 비식별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 및 오남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이미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창출 또는 비영리기관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6년도부터 각 기관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평가 요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전 같은 경우에도 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통해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와 관련된 솔루션을 검토를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그리고 비식별에 대한 기법, 그리고 비식별 처리, 적정성 평가, 관리 기능, 재식별에 대한 탐지, 상호 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 평가를 했고요. 저희 이스터티가 유일하게 다 통과를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800만 건에 관련된 비식별 처리를 하는데 19분 정도의 비식별 처리 시간이 걸렸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2,500만 건을 처리를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다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품목으로 검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비식별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수요기관 입장에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비식별 처리와 관련된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검출 정확도, 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성능,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성능, 프라이버시 모델, KLT 프라이버시 모델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이러한 비식별 결과에 대한 재식별 탐지에 대해서 BMT를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평가 또 인증을 받았는데, 프라이버시에 대한 모델의 적정성, 통계적 유효성 확보. 비식별 처리를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쓸모없겠지 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야 이거 다시 재식별 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식별에 대한 검증, 그리고 안전도, 그리고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식별이 된 후에 데이터의 유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데이터의 유용성과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K에 대한 부분, L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 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8년도 6월에 최근에 했던 부분은 프라이버시 모델에 대한 적정성과 고전적 비식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적정성, 사후 관리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데이터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던 테마였는데, 올해 들어서 실제 비식별을 했을 때 기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던 레퍼런스들을 보시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망 안에서만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 비식별 처리를 한 후에 데이터를 다시 가져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는 트위터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SNS를 통한 데이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해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해안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비식별 처리를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불편 민원 웹이라고 해서 모바일로 서비스를 지나가다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비식별 처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관리자는 그 행위를 보고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신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비식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거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신고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뭔가를 막 작성해서 올리고 피신고자에 대해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올리면 이런 것들을 익명화 처리해서 결제 처리하고 올라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한글을 통해서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 아래 한글 편집기랑 저희랑 연계를 해서 마스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식별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과 관련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다양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성공 구축 히스토리들이고요. 저희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와 관련해서 작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정보통신진흥원장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식별 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이지서티는 17년간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업으로서 끊임없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시장에 런칭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이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지서티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지금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래 부사장님의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김동래 부사장님은 지금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연자님께서는 베스트 퀘스천을 선정해 주시면 답변과 함께 저희가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질문들이 좀 꽤 올라와 있는데 강연자님께서는 베스트 퀘스천을 하나 선택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죄송해요. 제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뒤쪽에 큰 화면에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좀 빨간 글씨여서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비식별 조치 진행 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부터 사용 가능한 결과물 산출까지의 구축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식별 조치 진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는 자동화 처리가 되어 있고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축 기간은 일주일 안에 적용이 되는데 도입 기간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비식별 처리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남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입장에서 컬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컬럼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것만 개인정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다른 데이터하고 접목을 했을 때 개인정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자를 찾고, 준식별자를 찾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한 후에 적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